안녕하십니까. 오늘 6차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전개는 이제 생산과 수성,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기라고 하면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전자의 흐름이 곧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탄생하느냐부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자의 탄생, 어느 때 전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탄생한다. 빅뱅 이럴 때 말고, 그렇죠? 금속이 녹을 때 나온다. 녹을 때 전자가 탄생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연이 있다고 해봐요. 아연이 있는데 아연이 녹았다. 화학에서 녹은 것을 이온으로 표시한다고 했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거야? 전자가 나왔다는 얘기지. 중성 상태에서 전자 마이너스 2개를 잃으니까 핵수 양생자가 2개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산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전자를 받아서 2개를 받았죠? 2개를 냈으니까 2개. 그러면 얘는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수소 분자가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자가 아연에서 나와서 이렇게 수소 쪽으로 흘렀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연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구리를 갖다 이렇게 넣어놨대. 구리를 넣어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산소에 갖다 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녹는 것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것들은 산에 녹고 반응성이 작은 것들은 산에 녹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아연이 녹을 거라는 거예요. 녹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써서 나타내보면 아연이 녹았다, 이렇게 산에 녹았어. 이렇게 됐지? 전자 나왔지. 근데 이 전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금속이 녹았으니까 여기서 전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자들이 나와서 여기에 방울방울 이렇게 맺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방울방울 맺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수소이온이 있다가 전자를 받는 거야. 2개 냈으니까 이것도 2개 있어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수소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이 수소기체가 여기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소기체야.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데다 놓고 지금 이쪽에다가 아연을 이렇게 놨어. 지금 아연이야. 또 이쪽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놨어요. 이게 구리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산 쪽에 놨다는, 이게 접촉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산을 갖다 산 쪽에다 넣었으니까 여전히 반응성이 큰 아연이 녹겠죠. 그렇잖아요. 아연이 녹아요. 아연이 녹아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응식으로 써보면 아연이 녹았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전자가 나오겠지. 금속이 녹으면 전자 나옵니다. 그럼 나온 전자들은 이 수소한테 들어가는데 수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예 이렇게 아연하고 구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아연 쪽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보니까 구리 쪽에 가서 녹기는 아연이 녹았는데 구리 쪽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구리 쪽에서. 그래서 이게 다시 어쨌든 이 전자를 이렇게 2개 있으니까 2개 받아서 수소기체가 구리 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리 쪽에서 나왔다. 근데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금속이 녹으면 전자가 나오는데, 나온 전자들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그죠? 사람들이 이걸 인식했어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만들겠냐면 여기다가 아연을 갖다 넣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쪽에다가 구리를 갖다 넣고 아까처럼 똑같이 산소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첫 번째 거와 같이 아연이 녹을 거라는 얘기야. 아연이 녹는데 전자가 나오는데, 두 번째 거에서 전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도선을 연결해요.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 주면 나온 전자들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자, 이걸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아이언이 있었어요. 아이언이 녹았다 이거야. 아이언이 녹아서 뭐가 나왔어? 전자가 나오잖아. 이렇게 나온 전자가 어딜 가느냐면 수소 이온으로 전자가 들어가서 수소 기체가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나온 전자가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 여기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쪽으로 전자가 들어올 것이다. 구리 쪽으로 전자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수소 기체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수소 기체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죠. 이 도선에 전자가 흘러간다고. 전자가 흘러가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꼬마 전구를 이렇게 하나 달아놨다라고 하면 이때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불을 밝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불을 밝히더라. 네, 이런 상식. 지금 도선에 전자가 흐르게 하면 그게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흐른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지우고 이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도선에 있다가 꼬마 전구를 놨다 이거야. 어쨌든 우리가 여기로 전자를 흘러가게 할 수 있지. 아까와 같이 전자를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전자가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 전자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흐른다 라고 하면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가겠어. 마이너스 전화가 흘러간다는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극이었으면 이쪽이 플러스 극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이게 그랬더니 전자가 흘러갔더니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류는 우리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전류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전기 에너지가 얻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원 장치에 연결하면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전원 장치에 이게 연결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전기 에너지는 이 전자를 흘러가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게 돼. 자석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자, 선생님 이 자석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전장의 유도라는 전기와 자석 속에 전기가 있어요. 전장의 유도를 라는 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전장의 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유도된다. 이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런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그래요. 전류가 유도된다 했잖아. 이런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는데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또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세기가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이에요. 렌츠. 세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에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세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유도대로 껴서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 유도대로. 그래서 오늘은 방향과 이 세기를 아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자기유도라는 말 나오죠. 전자기유도, 자기장이 변하고 전류가 유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나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유도라고 한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떤 도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른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건 또 자석이 된 거거든. 자석이 된 거야. 그럼 얘가 하나의 자석이 되는데 이 자석은 자기장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N극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전류의 자기장. 그러면 얘네들은 오른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잖아. 그죠? 네 손가락이 있다라고 하면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전류 방향이에요.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여기 이제 자기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네 손으로 감싸 진다.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N극이 저쪽 방향이고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쪽 방향으로 N극이 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것도 이제 오른손 가지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 코일이 많이 감겨 있잖아.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요. 전류 방향으로 하고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네 손가락이 감싸 재보면 엄지 손가락이 저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것도 전류가 흐르면 하나의 자석이 되는데 이 내부에서는 막대 자석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야. 막대 자석처럼 만드는데 여기가 무슨 극이냐? 이쪽이 N극 방향이다 이런 얘기야. 이쪽이 N극이다. 이렇게 이쪽이 N극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요거는 검유계예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아는 검유계고, 요게 이제 코일을 감아놓은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야. 솔레노이드고, 이 자석을 갖다가 넣으면 여기 속에서, 자, 여러분들 보이나요? 여기 지금 코일을 감아놓은 거고, 검유계 보이죠? 검유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어이쿠, 자, 검유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바늘이 움직이면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야, 이 도선에. 그래서 선생님 자석을 가지고 지금 N극입니다. N극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검유계 바늘이 지금 보이나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선생님 코일을 자석을 움직이고 있어 지금. 자석을 이렇게 해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검유계 바늘이 보이죠? 움직이는 것이. 좀 더 가까이. 자, 그럼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N극을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N극을 넣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뺄 때는 반대쪽 방향으로 가죠. 다시 여기 S극이에요. S극을 넣으면 빼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의 전류가 코일 속에서 움직이게 하면 자석이 있던 전류가 코일 속으로 흘러가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자교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전자교도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나오죠. 방향. N극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할 때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코르는 전류의 방향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그러면 위쪽이 N극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이 N극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좀 더 구체화해 보죠. 자, 지금 이것을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렌츠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 렌츠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까이 N극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건 멀리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멀리라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해서 가까이라고 했어요. 멀리 할 때 여기 S극을 가까이 할 때 S극을 뭐 할 때? 멀리 할 때 이렇게 좀 바꿔주기 바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N극을 가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져가면 코일 통로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N극 가까이 가면 이 속에 코일 자기장이 많이 들어가겠죠, 코일 속으로. 그럼 그걸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면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야 돼. 위쪽에 N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N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위쪽에 N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코일의 위쪽,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돼요? 위쪽이 N극이 돼야 된다. 그렇죠? 코일의 위쪽이 N극이 돼야 된다. N극이 되고, 그러니까 자석을 어떻게 돼? 자석을 밀어내게 되겠죠. 밀어낸다. 자, 전류 방향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B를 지나서 검게 지나서 그다음에 A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유도되는 전류가 저렇게 흐르겠다는 거잖아요. 멀리 간대. 멀리 가면 왜 멀리 가냐 이거야.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S극으로 유도된다. 코일의 위쪽이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석을 어떻게 해요? 자석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자석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자, 밑에가 N극이 돼야 된다. 위쪽에 S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는 A를 거쳐서 검게 그 다음에 B로 전류가 흐른다.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아,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는구나. 자, S극을 가까이 가져간다 라고 하면 가까이 못 오게 하려면 S극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으로 유도되느냐 하면 S극으로 유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석을 어떻게 하니? 자석을 밀어내죠. 그렇죠? 자석을 밀어낸다. 자석을 밀어내니까 위쪽에 S극이 되니까 아래쪽에 N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그렇죠?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로 가게 됩니다. B로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S극을 멀리하면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 N극이 유도가 돼야 되고 자석을 어떻게 해요? 자석을 끌어당긴다.
위쪽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위쪽에 여기서 B를 거쳐서 검유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A로 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이렇게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가까이 오면 가까이 못 오게 한다. 그런데 이 코일의 오른손 가지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방향이고,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하면 되겠어요. 유도전류의 세기를 얘기하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것을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도전류가 더 세기가 크겠느냐?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이겠죠.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이렇게 하나. 또 빨리 움직일수록이요. 그렇죠? 빠르게 움직일수록,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움직일수록. 빠르게 움직일수록. 또 코일을 많이 감아놓을수록. 그렇죠?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세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 이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쓰면서 이렇게 가까이를 멀리로 좀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오른손 가지고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왔는데, 자 그러면 유도기전력 있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전압으로 유도기전력이 클수록 코일의 유도전력이 많이 간다. 패러데이 법칙. 또 전동기는 영구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자, 지금 우리가 얘는 전동기야. 지금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모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터. 전류를 흐르게 해서 바꿔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를 위해서 전동기가 있으면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다.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코일의 전류를 흘러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이게 뭐가 돼? 자석이 된다 했지.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석인데 NS가 되니까 서로 밀어내면 당기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코일의 자석에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 얘가 돌아간다는 거죠. 코일 회전해서 날개가 돌아가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동기, 모터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유도전류를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서 자석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발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발전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네들이 거꾸로 이걸 돌려주는 거죠. 이 발전기를 돌려주면 여기서 이게 돌아갈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돌아가면 어떻게 된 일이 발생하느냐? 자석 안에서 이 코일이죠. 이게 코일 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안에 네모진가? 여기에서 이 자기력선 속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력선 속이라는 것은
자기장 방향 N극에서 S극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했죠. N극에서 S극으로 흐를 때 이 코일의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게 0도일 때 이렇다 보면 45도일 때는 약간 기울으니까 여기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흐를 것이다. 90도가 되면 이거 확 흐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일 속의 자기력 선수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135도 됐다라고 하면 이 코일을 자, 잠깐 빼볼게요. 자,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인데 이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돌리겠다. 처음에 자기는 이렇게 갔죠.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반대쪽으로 돼버린 거지. 반대쪽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전류 방향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류 방향. 이쪽에서 봐봐요. 이렇게 돌다가 반대로 도는 일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0도일 때에서 이렇게 가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한다. 이쪽으로 갈수록 방향은 바뀌지 않았죠? 방향은 바뀌지 않고 자기장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한다.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기력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 전류의 세기도 전류가 생기는 거고 유도 전류의 세기도 증가,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코일이 아까 이쪽 부분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자, 그래서 발전기 원리 연구 자석사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여 전자교대의 전기를 만든다. 지금 이 코일을 통과하는데 이 자기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급기야는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코일이 지금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방향이 좀 반대 방향이 됐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터빈이잖아요.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는 거예요.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핵 발전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가보면 이 화력 발전 나오죠. 화력 발전도 결국에는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리냐는 거예요.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겠다는 거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에너지원이 뭐냐? 화석연료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뭐를 화석연료라고 그러나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는 석탄이나 석유를 내요. 석탄이나 석유를 내요. 이 화석연료가 에너지원인데 이것들이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어떤 화석연료가 가지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화학에너지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화학에너지를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떼겠다는 거죠. 열에너지를 바꿔주겠다는 거죠.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여서 이 터빈을 돌리겠다는 거지. 터빈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켰다는 거예요.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켰어요.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터빈만 돌아가면, 그래서 터빈만 돌아가면 여기서 전류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발생한 것처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느냐?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해결료를 쓰겠다는 거예요. 해결료를 쓰겠다는 것은 지금 우라는 거죠. 해결료를 사용하는데 우리 우란 같은 것들이 이제 해결료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에너지라고 하느냐? 핵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에너지. 그래서 이 핵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를 만들겠다. 즉 핵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만듭니다. 열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터빈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터빈을 돌린다는 것은 운동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터빈만 돌릴 수 있으면 여기 전기가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력발전이죠.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 높은 곳에 있는 물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회전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이게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그것들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래서 터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발전 방식이 이 터빈이죠.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화력 발전,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핵 발전,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추력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은 화력 발전이나 핵 발전은 똑같고 무엇만 달라요? 에너지원만 다르죠. 나머지는 어때? 똑같아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다. 수력 발전도 결국은 뭐예요? 터빈을 물이 떨어지는 힘을 가지고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얘기니까,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뭐를 이용했다고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류가 전자의 흐름으로 전류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전류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석 속에 있는 전기를 그러니까 코일 속에서 흔들면 전기가 쏟아져 나와서 이 코일 속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렇게 전류를 얻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한다. 유도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수력이냐 화력이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다. 핵발전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정리하고요.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요거를 풀어보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송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